안녕하세요. 건축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송성길입니다. 오늘 건축기사 출제 경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 건축기사 출제 분석표를 해볼 텐데, 일단 먼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2장 주거건축하고 3장 상업건축, 여기 보시면 퍼센트가 20.56%고요. 제3장 상업건축이 20.56이죠. 이 두 가지가 전통적으로 시험에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가 보면 이제 요게 4장 교육시설이 약 14.34% 정도, 나머지는 미비하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큰 덩어리로 본다면 요 2장 주거건축하고 3장 상업건축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 위에는 뭐 보통 한두 문제 다뤄지는데,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제1장 총론 부분에는 건축과정하고 치수계 이런 것들인데, 아직 최근 3년간은 한 문제도 안 나왔다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겁니다. 한 문제도 안 나왔으니까 안 해야지 이것도 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건축 과정에, 이게 건축 과정에 보면 우리가 프로세스 과정이죠. 요거하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치수 계획에서 뮤들 계획. 모든 시험에서 뮤들은 많이 다뤄집니다. 건축직 공무원이라든가 건축사 예비 이런 거에도.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건축 과정, 프로세스하고 뮤들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주거건축 20.56%인데 요 2장하고 3장 상업건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데, 한번 문항수를 한번 볼까요? 2013년도에 보면 1회 때는 한 문제씩 나왔어요. 2회 때는 두 문제, 한 문제. 4회 때는 단독주택이 안 나왔고 두 문제씩 해서 나왔죠. 덩어리를 한번 본다면요. 이 덩어리를 본다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여기 낫겠네요. 이렇게 등장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보면 보통 한두 문제씩 꼭 등장한다는 거야. 매번 시험에. 여기도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한 문제, 세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세 문제, 한 문제. 늘 시험에 다뤄지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드리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상업건축에서 사무소 부분이요. 특히나 이 사무소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됩니다. 요거 매번 시험 문제에 요 사무소 부분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야. 한번 본다면요. 이 상업건축에 보면 사무소, 은행, 상점, 슈퍼마켓, 백화점 다 있는데, 사무소가 늘 많이 등장을 하죠. 물론 한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두 문제 나온 적도 있고. 근데 대부분 세 문제죠. 세 문제. 보통 그러니까 평균 한 문제 나올 적도 두 문제 있는데, 보통 두세 문제 정도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사무소를 잘 봐둬야 될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은행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상점은 꾸준히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등장했고요. 슈퍼마켓 전혀 안 보였고, 백화점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이런 정도. 그러면 이제 3장까지 봤고, 이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교육시설에 보게 되면 학교하고 도서관이 나와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2013년도 보면 한 문제, 두 문제, 또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꾸준히 한두 문제가 나온다는 거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학교보단 도서관이 양이 작은데 두 문제 나올 때 있고 한 문제 나올 때 있죠. 여기 보면 두 문제가 세 번 나왔는데, 여기도 두 문제 세 번 나왔죠. 사실은 양으로 보면 학교가 훨씬 많지만 도서관이 문항수는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정도의 약 15% 내외 정도 언급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5장 산업건축에 보게 되면 공장이요. 공장은 꾸준히 한두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2015년도
3회 때는 등장 안 했지만 꾸준히 한두 문제가 나왔다는 거. 창고 전혀 안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창고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죠. 굳이 나온다면 뭐 창고 면적 결정 조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등장될 거고, 어쨌든 뭐 시험에 안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숙박 시설에 호텔, 레스토랑 있는데 역시 이 레스토랑은 안 보인다는 거죠. 시험 문제 참고하고 거의 이 3년뿐만 아니라 계속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야. 호텔은 해야 되는데 꼭 한두 문제가 꼭 등장한다는 거죠. 꼭 한두 문제가. 그래서 한두 문제 꼭 나와서 5.56%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서부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이 의료시설 병원인데 이 병원도 꾸준히 한두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야. 꾸준히 한두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6%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문화건축의 극장미술관인데 이 극장미술관은 늘 우리 건축기사 시험이 매 단원마다 안 나오는 것들이 좀 드물고 매 단원마다 한 문제나 두 문제 꾸준히 나오는데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극장도 한두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미술관도 한두 문제 꾸준히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12.2% 정도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건축사입니다. 건축사 같은 경우에 보통 두 문제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서양 건축사 한 문제, 한국 건축사 한 문제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두 문제 한 문제, 또는 한 문제 두 문제, 또는 두 문제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보통 요즘에 보면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여기 서양 건축사 하나, 한국 건축사 둘, 반대로 서양 둘, 한국 건축사 하나, 계속 엇갈리죠. 뭐 두 개씩 나온 적도 있고요. 대부분 하나 두 문제가 엇갈린다는 거야. 두 문제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대부분 한 문제 나오면 서양이 하나, 한국이 둘, 엇갈려서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서양 건축사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낼 만한 게 많은데 한국 건축사는 그 양이 고려 시대 이전 거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한정적이고 효율적인 면으로 본다면 한국 건축사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두는 게 양도 작고 맞출 확률도 많다는 거,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가장 특이한 점은 이겁니다. 그 3년간 그 출제 문서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 기타라는 내용, 여기 지금 기타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기타라는 건 우리 계획 파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건축 계획에 보면 큰 덩어리로 계획 강론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계획 강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양, 역사, 건축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위에 기타가 여기 보면 2015년도에 한 문제씩 나왔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건축 법규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건축 법규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건축직 공무원 9급 시험, 7급 시험, 건축직 공무원 시험을 내가 노량진에서 강의했었는데, 매번 보게 되면 우리 건축계획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건축계획에 보면 법규도 나오고 강론도 나오고 환경도 나오고 역사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2015년대는 한 문제씩 나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 특이할 만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전통적으로 법규 같은 건 안 들어갔는데 2015년부터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이제 바뀌었다 이거죠. 물갈이 되고, 그 다음에 법규 쪽도 같이 물어본다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건축기사 출제 분석표 3년간을 보면 전통적으로 요 주거건축 2장의 주거건축하고 3장의 상업건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제 4, 5, 6장에서 보게 되면 교육시설 13.34%,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 5%인데 창고는 거의 안 나온다,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죠. 레스토랑도 최근 3년뿐만 아니라 거의 10여 년 동안 등장을 하지 않았다,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머지 7장서부터 한번 본다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의료시설, 문화건축에서 극장미술관, 건축사의 동서양 꾸준히 나온다. 근데 다만 세부전기 기타라는 거, 기타라는 게 있는데 이 기타가 한 문제씩 추가됐다. 근데 이게 바로 건축 법규에 관한 내용이더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가장 예전과 비교해서 차이점을 표현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등장됐다. 이제 마무리 정리한다면요, 건축기사는 내가 얘기했던 거,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게 여기 보면 창고, 레스토랑 이런 건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꾸준히 시험에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간연도 기출문제, 간연도 기출문제만 잘 정리를 해도 고득점을 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게 한두 문제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시공 어려운 사람이 있고 법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계획은 조금만 신경 써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면 상당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기사 출제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